예,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박변TV 라이브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제 426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변TV에서는 매주 월, 수, 금요일 저녁 9시부터 산재나 손해배상 관련된 상담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니까요.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고, 또 방송 중에 알 때는 댓글창에 댓글로 또 궁금한 거 올리셔도 그거에 댓글창에 답변 달아드리니까요. 댓글창에도 댓글들 많이들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미캉님, 제가 휴업급여가 늦는 이유가 사업자가 있어서요. 작년 가을부터 사업자 매출이 전혀 없걸랑요. 그래서 매출 재료 없다는 증빙서를 보냈어요. 내일이나 모레 처리될 거라고. 사업자가 있어도 사고 자체가 근로자로서 다른 업체에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산재 승인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수입이 산재 근로자로서 받은 거고, 그게 이제 휴업급여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휴업급여액을 산정할 때 사업자로서 벌은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사업자 매출이나 사업자 승인이 사업자로 돼 있다고 하더라는 이유만으로 불승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근로자성이만 인정이 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해요. 예. 자, 영업을 이걸 한다고 합시다. 식당을 한다고 해요. 식당을 하는데, 이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이 A-라는 식당을 영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식당 영업을 하는데, 하루에 수입이 아침부터 해갖고,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일을 했는데, 6시까지 일을 했는데, 수입이 잘 안 나. 그래서 수입이 하루에, 한 달에 보니까 본인이 가져가는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요. 100만 원 정도밖에. 그래서 이 사람이 B라는 식당에 가갖고 주방장으로, 예, 저녁에만 해갖고, 주방장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A라는 자기 식당에서 자기가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자기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면서 100만 원을 했더니, 직원들 홀에 월급 주고 임대료 내고 하니까 100만 원밖에 못 받아서, 저녁에는 아침 점심 장사만 하고, 그래서 자기는 B라는 식당에 가갖고 할 동안에는 주방장으로 취업을 해서 매달 월급으로 300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A라는 자기의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당연히 산재가 아니에요. 산재가 안 돼요. 이 A가 자기가 이제 별도로 중소기업 영업인 산재 가입하기 전에는 산재가 안 돼요. 근데 A가 B라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 주방장으로 저녁에 취업을 해서 매달 300만 원씩 받았다. 그럼 요 300만 원에 그런데 여기서 일을 하다가 기름에 손을 대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당연히 산재가 승인이 돼요. 산재도 되는데, 다만 이제 수입은 여기 자기가 식당에서 했던 수입은 휴업급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가 300만 원 자기가 B식당에서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요 수입을 가지고, 예, 휴업급여를 이제 할 따름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100만 원 수입이 있고, 영업이익이 100만 원이든 몇 년 동안 얼마를 벌었든 이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요것만 B식당에서 주방장이랑 근로자로서 매달 정기적으로 300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는 게 이렇게 딱 증명만 되면 돼요. 근데 요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증명하는 부분이
그 뭐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B식당 사장이 자기가 고용을 해서 주방장으로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 사업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던 사람, 이게 동시에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도 산재는 승인이 된다. 예. 손해배상 받을 금액이 근로복지공단 보상 금액 내이면 재판이나 근제 필요도 없으니 과실상계가 없나요? 질문이 질문을 못 알아듣겠는데, 자, 뭘 물으려고 하시는 건지는 이해되겠는데, 질문이. 그러니까는, 손해배상 금액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장애급여보다도 더 적으면은, 근제나 재판할 이유가 없냐, 뭐 이런 거 같은데, 자, 그때도 한번 설명드린 대로, 자, 그 손해배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손해배상은 자, 적극적 손해가 있고 소극적 손해가 있고 정신적 손해가 있어요.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병원비예요. 병원비. 예. 그다음에 소극적 손해는 일실손해예요. 일실손해. 예, 일실손해. 그다음에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를 말해요. 위자료를 말해요. 근데 내가 병원비, 비급여 병원비가 따로 있다 그러면 비급여 병원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일실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일실손해가 내가 만약에 장래 일실손해액이 5천만 원 나왔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내가 장애급여를 받으니까 6천만 원 받았다. 6천만 원 받았다. 예. 그러면은 내가 받은 장애급여가 일실손해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손해배상 할 거가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라도 위자료는 공제를 안 돼요. 그래서 위자료는 따로 산정을 해요. 내가 그래서 노동능력 상실률이 한 30% 된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일실손해액을 통해 갖고 영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이 노동력 상실률이 30% 정도 되면은 위자료로 한 2천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애급여로 내가 일실손해 5천만 원인데 장애급여, 휴업급여로 1억을 받았다. 그래서 5천만 원보다 한 5천만 원을 더 받았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상계되는 것은 소극적 손해고에서만 상계되고 위자료에서는 상계가 안 되고 위자료 2천만 원은 그대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극적 손해, 장애급여를 받은 게 일실손해액 산정한 것보다 훨씬 많더라도 그 일실손해액을 내가 청구만 안 한 따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 있죠? 65세 이상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일실손해가 빵원이에요. 빵원. 예. 그 65세 이상 되면은 일실손해가 없으니까 빵원이에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 장애급여는 나와요. 그럼 장애급여 5천만 원 나온단 말이야. 1억, 5천만 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은, 내가 근데 5천만 원 공제하면은 남는 게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자료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자료는. 그래서 내가 노동력 상실률이 어느 정도 높으면. 근데 노동력 상실률이 한 5%밖에 안 된다. 그럼 위자료 아무리 산정해봤다 200에서 300 정도밖에는 위자료 산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회사에 대해서 위자료 주세요 했을 때 회사에서 못 주겠다 하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으로 가기가 조금 곤란하다. 요 정도인 거지. 예, 산재로 내가 장애급여나 휴업급여로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위자료라는 게 있고 그 외에 내가 따로 낸 비급여 병원비는 또 따로니까 요거를 청구할 수 있으면 되니까 내가 산재 장애급여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근제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액수가 작아지는 경우, 노동력 상실이 작아서 액수가 작아지는 경우, 사업주가 못 주겠다고 배짱 부리는 경우 소송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님, 맥브라이드 호프만 지수 계산에서 나온 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 장애급여 뺀 금액이 손해배상 측정 금액인가요? 예, 그게 이제 손해배상액 중에 일실손해액, 소극적 손해액이고요. 그 외에 정신적 손해액의 위자료하고 비급여 병원비도 추가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액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손해 3분설이라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별개로 따져요. 별개로 이렇게 아까 그림 그려드린 듯이 손해배상은
이제 우리 법적 용어로 손해 3분설이라 그래요. 3분설이라 그래갖고,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나눠갖고, 정신적 손해에 관계되는 거는 정신적 손해에서만 공제하고, 적극적 손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병원비 말고 내가 병원비 외에 다른 거, 병원비를 다른 데서도 받았다 그러면은 요 적극적 손해에서만 공제해요. 소극적 손해는 일실 손해인데 이 소극적 손해에서 관련된 건 소극적 손해에서만 공제를 해요. 그래서 일실 손해에 관련된 거는 휴업급여하고 장애급여 요거가 일실 손해에 관계되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에서만 공제를 해요. 그래서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대해서는 그래서 따로 공제를 안 해요. 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얼마를 받았든 그 위자료에서 공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걸 손해 3분설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요양급여도 공제인가요? 요양급여는 공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청구를 안 해요. 그래서 요양급여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미 돈으로 요양급여를 돈 받은 게 없는데 뭘 공제를 해요. 요양급여는 산재에서 산재보험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공제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비급여로 청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적극적 손해에서 공제되는 건 뭐냐면은 요게 있어요. 요게 그 적극적 손해가 공제되는 게 적극적 손해에서 이게 그 상대방한테 개호비란 걸 청구할 수 있어요. 개호비. 개호비라는 걸 청구할 수 있어요. 개호비가 뭐냐면 내가 이제 움직이지 못해서 옆에서 개호인이 밥 먹여주고 이렇게 소변 받아주고 해야 되는 상태까지 갔다. 그럼 개호비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여명 종료시까지, 그래서 여명 82세 여명이다. 그럼 82세까지의 개호비를 산정을 해요. 그런데 이 개호비를 산정하는데 개호비를 산정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개호비에 해당되는 간병급여라는 걸 받아요. 간병급여. 그래서 요 개호비를 산정해서 만약에 기왕의 개호비 내가 있으면서 개호인을 이제 써갖고 개호인한테 한 3년 동안에 개호인으로 5천만 원을 썼다.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간병급여를 받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간병급여를 다 계산해 봤더니 2천만 원이다. 그럼 요 간병급여를 여기서 손해배상 5천만 원에서 빼고 3천만 원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런 거 적극적 손해액 중에서 공제되는 건 요런 거 개호비랑 간병급여.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을 했기 때문에 따로 받은 게 없잖아요. 다른 게 없고 병원비 관련해 갖고 따로. 근데 만약에라도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사업주가 이 요양급여 비급여 있죠. 비급여. 요양급여 중에 비급여를 내가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급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주가 요 비급여 병원비를 대신 내줬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주가 내진 비급여 병원비, 이거 당연히 공제되는 거죠. 당연히 내줬으니까 공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제가 된다 이거예요. 하루 상상님, 산재등급이 3등급이든 14등급이든 위자료 기준은 무조건 1억인 건가요? 위자료 기준은요, 노동능력 상실률이 기준이에요. 노동력 상실률이. 장애등급이 기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위자료 기준은, 사망 시 1억 원이 위자료의 기준이에요. 사망시 1억 원. 그래서 사망의 경우에 노동력 상실률이 몇 %예요?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죠. 그래서 노동능력 상실률 100%일 때
1억 원이 기준이에요. 근데 1억 원을 다 위자료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 1억 원이 기준인데 여기에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의 이제 정도를 이제 위자료로 받죠. 그래서 보통 대략적으로 그래서 내 과실이 30%다. 그러면은 30%를 공제한 70%만 위자료가 되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7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정도가 이제 산재 사고에서 사망의 경우에 이제 요 정도가 위자료 기준, 위자료를 판결을 하는데, 요 경우에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 이런 경우에는 한 6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나이가 좀 어린 친구다 그러면은 8천만 원으로 이렇게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기준은 사망 100% 당시 1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내 노동능력 상실률이 만약에 30%다. 그러면은 30%니까 노동력 100%일 때 1억 원이니까 30%일 때 내 위자료는 얼마겠어요? 그럼 3천만 원이 되겠죠.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이 기준인데 내가 내 과실이 산재에서 30%다. 그러면 여기서 70%만이 위자료라고 했죠. 그럼 70%면은 3천만 원의 70%는 얼마예요? 7321은 2,100만 원 정도가 위자료가 된다. 노동능력 30%일 때 한 2,100만 원이 정도가 위자료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내가 나이가 꽤 많다 그러면은 2천만 원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20대나 뭐 이런 뭐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그걸 감안해서 3천만 원을 위자료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판사의 재량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사고 경위나 그 나이나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요. 그런 거 하는데, 그 기준은 이렇게 사망 시, 다시 말해서 노동능력 상실률 100%일 때 1억 원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자기의 그 과실 비율을 곱한 것이 대략적인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다. 그래서 그 위자료는 여기서 더 높거나 낮거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딱 무조건 1억 원이 사망 시 내 과실 70%면 위자료 7천만 원 이다가 아니에요. 요게 기준 금액이고, 또 여기서도 이제 나이나 사고 경위나 뭐 다른 그 당시에 뭐 이 사람이 만약에 뭐 별도로 일시손해액을 받았는데 일시손해액을 뭐 5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5억이나 되는 돈,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위자료를 어느 정도 더 낮게 줄 수도 있고, 요 위에는 받은 위자료밖에 남는 게 없고 일시손해액 거의 받은 게 없다. 그러면 위자료를 조금 더 높게 줄 수도 있고, 그거는 다른 기준이고, 어쨌든 기준은 다시 말해서 노동력 상실률 100%의 위자료 기준은 1억 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에는 좀 많이 들어와서 질문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재전문 박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